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린 눈과 강한 바람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영하의 추위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내린 눈으로 시카고 일원에는 최대 3인치의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강풍을 동반한 눈 소식과 함께 섭씨 영하 4도의 추운 날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옷가게의 진열장 한켠에는 여전히 겨울옷이 자리 잡고 있고 주민들은 집어넣으려던 겨울 외투를 다시 꺼내 입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잇따른 야구 경기 취소는 팬들을 아쉽게 하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던 골프 매니아들은 궂은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I can't believe it's so cold outside. You know, it's like I can't believe this is April. I should have worn my jacket and everything, but the snowing, unbelievable. You know? I wouldn't play. I wouldn't play in this. I wouldn't go out and play around the golf in the snow. That's pushing a little much. 예상치 못한 폭설로 오늘 출퇴근 시간은 평소 2배가 소요됐습니다. 차량 정비소에는 고장난 차량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운전자들은 폭설에 대비해 다시 한번 차량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I already changed my winter tires to my regular summer tires, which is that's why I'm driving the truck now. Otherwise, I'd be using my other car. I can't drive in the snow with that kind of tires. 시카고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았다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갖기 위해 더더욱 봄이 기다려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BC 뉴스 김주연입니다. 시카고 사우스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모니크 본드 대변인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다리를 권총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보케이셔널 커리어 아카데미 고교로 지난 1940년 개교한 3년 과정의 직업학교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말하면서 총격의 동기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발사된 탄환이 반대로 튀면서 총을 쏜 학생이 다시 맞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두 학생의 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성별과 나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같은 학교 주차장에서 학생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학교 구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취업 비자가 접수 하루 만에 소진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미국 내 취업 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배정해왔기 때문에 한미 간 FTA가 체결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년 6만 5천 명에 대해 전문 인력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칠레와는 FTA 체결 후 각각 5천 명, 1,500명씩 H-1B 비자 쿼터를 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매년 호주 전문 인력 1,500명에게 E3 비자를 부여하고 미국 취업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인 별도 비자 쿼터량을 확보하도록 미 연방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호주의 경우처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간 FTA 타결에 따라 국내 지역 언론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해를 고려해 적극 지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일간 미러키 저널 센티널은 한미 간 FTA 타결로 위스콘신의 주요 작물인 콩에 대한 최대 487%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위스콘신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콩의 5대 수입국이며 작년 한 해만 위스콘신주는 한국에 4,300만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일간 올랜도 센티널도 한미 간 FTA가 최종 서명이 되면 1년 이내 오렌지 주스 관세 30%가 철폐되고 50%의 감귤 관세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며 가장 큰 이득은 캘리포니아가 보겠지만 플로리다의 이익도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면서 주미 한국 대사관 윤석중 홍보공사는 아직 미국 언론이 FTA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회에서 자동차와 쌀 분야 등 구체적인 논란이 시작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일원의 보통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달러에 육박하면서 올여름쯤 4달러대 고유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가스비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여름 가스비도 작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스비는 지난 1월 하순부터 꾸준히 올랐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은 10센트가량 급등했습니다. 보통 휘발유 갤런당 전국 평균은 2달러 80센트,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평균은 2달러 79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3달러를 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5월부터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Now like $3 and more, more than $3, and we cannot survive. All cab driver, I mean, it's very hard to survive. Because you got to at least put in $20 by the time you get back tomorrow. You got to fill it up again. So gas prices are ridiculous. We'll see what happens during the summertime. 이란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원유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휘발유 값이 오른 원인이 됐습니다. 연방에너지국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이유로 가동을 멈춘 정유업체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날씨가 풀리면서 원유 수요는 증가한 반면 수입이 충분치 않아 생긴 불균형도 휘발유값 상승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 연료비 전망을 발표한 에너지국은 앞으로 휘발유값 상승폭이 점차 줄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 유가 급등 우려에 관해서도 당국은 전국 평균 2달러 81센트로 작년보다 오히려 3센트가량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오는 6월 샌프란시스코 미주 체전을 앞두고 있는 시카고 체육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체전 준비 상황과 각 경기단체들의 선수 선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체육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전체 이사 45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하고 10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사실상 이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체육회는 현재 오는 4월 24일까지 선수 선발을 마감하고 각 경기단체에 최종 선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세들을 위한 화합의 장소, 우리가 서로 인적 교류나 체육전 여러 분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미주체전 시카고 선수단을 이끌 선수단장에 월터손 축구협회 이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월터손 선수단장은 최선을 다해 체전을 준비할 것이며 시카고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전 선수 선발과 관련해 검도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등은 이미 선수 선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와 볼링, 수영, 테니스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선발전을 갖고 참가 선수들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임원진은 현재 미주체전 후원, 중앙대 무용단 공연 티켓이 판매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전을 위한 한인사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무용단 공연은 오는 5월 18일 크리스천 헤리티지 아카데미에서 열립니다. 러시아와 중국, 한국 등 미국의 주요 해외 입양 대상국들이 입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외 입양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는 총 2679명, 이 중 중국 어린이가 6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 러시아, 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자국에 진출해 있는 50개의 미국 입양 기관에 대해 규정을 강화한 이후 재허가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의 허가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중국 역시 최근 해외 입양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내달부터는 미혼과 동성애자, 비만 성인, 5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입양을 허용치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 해외 입양아 수출 1위를 달리던 한국도 무차별적인 해외 입양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입양 가정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해외 입양아 수는 지난 96년 10,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 국내외 입양아 수는 연간 1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체중보다 45kg 이상 무거운 이른바 병적 비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6년 사이
병적 비만 성인 인구는 무려 50% 증가한 6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비만 인구의 증가율보다 2배나 빠른 것입니다. 연구진은 비만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체중이 늘어나는 정도가 빨랐다며 이 기간 평균 체중보다 60kg 이상 무거운 비만 인구는 75% 증가해 10kg 이상 무거운 비만 인구의 증가율 25%의 3배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번 조사가 대상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신장과 체중을 근거로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만 정도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장 접합술 등 다이어트 관련 시술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중년의 성인 기준으로 병적 비만자는 보통 사람과 비교해 건강 관련 비용이 2배 이상 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인 사회가 성장하면서 사소한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법정 대신 중재 조정센터를 찾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KBSL의 이상목 기자입니다. 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은 물론 개인과 단체의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할 경우 막대한 돈과 시간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런 분쟁을 법정에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협의와 중재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조정센터가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하고 또 비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인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고요. LA 카운티 스프리어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운데 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 판결로 종결되는 케이스는 3에서 5%. 법원 측도 조정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04-2005년 LA 카운티 스프리어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운데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된 케이스는 3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한인 관련이 5,300여 건으로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재와 조정을 통한 조정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까지도 법정에 가서 해결 보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한인들이 그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재와 조정 대상은 기업 간 계약과 협정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종업원과 고용주와의 갈등, 이혼, 자녀 양육권 등 대부분의 민사 관련 분쟁입니다. 법정에서의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심했던 민사소송을 사전에 미리 조율하는 중재 조정. 요즘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한미 FTA 토론회가 오는 16일 저녁 7시부터 포스트은행 본점 커뮤니티홀에서 개최됩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총영사관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 시카고 무역관이 산업 분야별 영향과 활용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게 됩니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성자 중기공단 지사장과 최진욱 득볼대 교수, 지상사 대표 등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카고시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 아시안을 포함시킨다는 안건이 오늘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시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청의 25%는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 기업과 함께 아시안 기업도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시카고시의회는 지난 2003년 아시안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성장했다며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시카고 일원에서 도로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당국이 공사 구간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경찰은 공사 구간들을 중심으로 단속 요원을 증강 배치하고 감시용 카메라가 달린 벤 차량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 속도 위반의 경우 첫 적발엔 범칙금 $375, 두 번째 적발에는 범칙금 $1,000에 90일간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카고의 우편 배달 시스템이 전국 최악인 것으로 알려진 것 관련해 우편 배달부 고용을 늘리는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체국 존 파러 국장은 200여 명의 우편 배달부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카고의 우편 배달 시스템을 우선순위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카고에서 하루 만에 배달되는 정시 우편 배달 비율은 91%로 전국 평균 9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원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32.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3.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1.3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5.8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8.51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여전히 인플레이 제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방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어제보다 89.23포인트 떨어지면서 12,484.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3포인트 하락해 2,459.3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9.52포인트 내려가 1,438.8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겨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93%, 바람은 동풍이 시간당 평균 25마일 속도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지역별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2일 목요일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으며 눈 올 확률은 60%입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가 예보됐습니다. 13일 금요일 눈이 그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가 예상됩니다. 14일 토요일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2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의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밤에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